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2012년 기사예요. 정치권이 갈등 증폭시킨다. 복지부 차관 국회 원색날 2012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렇게 후배들, 직원들 대화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맨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는 직능단체와 대립할 때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전략을 쓰라고 조언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을 이게 복지부 차관이 자중질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뭐. 자백이잖아. 2012년 지금부터 8년 전에 직능단체와 대립할 때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전략을 쓰라고 조언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차관님께서 자백을 하셨어. 직능단체의 자중질환을 유도한다고. 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라이브를 킨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히로리님 같은 말이 많아요. 우파는 라이브 하나 룰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과는 어떻게 하는지 저 질문이 많았어요. 자, 저 질문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뒤통수 칠 건데 그거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첩자를 박아야죠. 휴민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휴민트라는 게 있어요. 휴민트.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민주당 쪽에 특혜를 준 사실 있으면 다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수집을 하세요. 맨 처음에 대한의사협회 내에서 홍보부가 됐던 조직국이라든지 거기서 정보 취합을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드세요. 카톡 좋잖아. 의사분들한테 정보를 모은데 뭐냐면, 야, 이게 응급 환자 대기 환자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전화 와서 여러분 일명 병원에서 줄 서거나 대기할 때 셉치기 있잖아요. 셉치기 한 거. 야, 셉치기 요구했었던 거 있으면 다 리스트업 좀 해봐. 그쵸?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고 뭐 대기업 회장이건 나발이건 간에 아프면 병원 가야 돼. 대기업 회장이건 나발이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대기업 회장님들은 돈이나 많이 주면서 저 좀 여기 VIP실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민주당 쪽 사람들은 돈도 안 주면서 전화 한 통화, 이게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이 뭐 그 자식 관련돼서 하는데 누구 환자 아프다 그랬을 때 그런, 우리가 여러분 의사 친구가 있어도 전화하잖아요. 우리 의사 친구가 있어도 전화하거든. 그쵸? 의사 친구가 있어도, 아, 우리 엄마 거기 수술하는데, 아, 그거 지금 수술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야, 내 친구 있어. 전화하고,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민주당 쪽 사람들, 뭐, 사급 보좌관까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그걸 쫙 리스트업을 쫙 하란 말이에요. 응? 대한의사협회장에서 민주당한테 청탁받았던 사실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전부 야, 이거 좀 할인해줘. 뭐부터 시작해서 개인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5대 병원, 큰 병원들에 많이 자꾸 하니까 그런 리스트를 쫙 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저쪽하고의 이게 그 약점, 딜을 했었던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환자 중에 죽다가 살아나서 의사 선생님들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민주당 쪽에서 자기 쪽한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엄청나게 은인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쪽 사람의 아버지가 됐건 삼촌이 됐건 뭐가 됐던 그런 리스트업을 쫙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들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투쟁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보 수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내 친구 중에 민주당에 누가 있다, 뭐다 있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의사 친구 있다. 그 의사 친구랑 관계 끊고 싶은 사람 별로 없거든, 세상에. 의사분들은 되게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친구 중에 의사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의사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이거 뻗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새끼가 나를 팔고 다닐까? 내지는 민주당이 어쭈? 그걸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에서 기본인 휴민트망이라고 하죠. 휴민트망. 휴먼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을 통한 그 망을 통해서 그거를 정보를 다 일단 저 상대 쪽에 청탁받은 거 약점될 만한 거 그 다음에 상대가 우리 아쉬워할 만한 거 이런 정보를 활동을 다 하셔서 그걸 확인을 하세요. 그걸 다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보를 했을 때 역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보 수집을 하면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계통을 만들어서 저 진짜 의사인데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그 카톡방 아무나 못 들어오게 딱 이렇게 통제돼 있어. 그것도 점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쪽 지역엔 누가 정보 수집, 이쪽 지역엔 누가 정보 수집. 그래서 그걸 다 정보를 위로해서 중앙으로 다 접근할 수 있게 중앙에서 돼 있으면 그걸 다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쫙 그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팀을 중앙에 만드시라니까. 정보팀을. 그렇게 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 상관없어. 민주당 애들이 이거는 비밀일 것도 나발릴 것도 없어. 그냥 이거 다 정치 그게 기본이야. 기본이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대 병원 과장급 이상, 이분들이요. 내가 솔직히, 지금, 청탁 받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치료와 관련된 청탁을 받는다고 특히 5대 병원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민주당한테 청탁 받았던 거 그거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이럴 때 그 정보를 개인적 거래로 교환하지 말고 이런 걸 의사들 사회의 공공을 위해서 정보를 좀 내놔. 특히 5대 병원 과장급이 정말 중요하다. 과장급 이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디에 누구 환자 있고, 그래서 걔네를 나한테 급하면 나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네트워크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정보 조직을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그 정보 조직을 가동을 하면 민주당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걸 사전에 레이더망이 켜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민주당이 뭔 짓을 하는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입법을 누가 주도하는가? 입법을 누가 주도하고 어디서 오더가 나왔느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 입법을 공공의대 입법을 누가 주도하고 어디서 오다가 지금 밖에서 있는 인간들 다 그냥 허수아비야. 그냥 그 심부름꾼이고 그 이빨 떠는 심부름꾼이고 진짜 배기들이 아니라고. 입법을 누가 주도하고 어디서 오도가 나왔을까? 그리고 얘네들이요 이 입법을 하면서 이권이 반드시 있어. 이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 입법을 주도하는 인간들이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이 난리가 나지 않아.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말을 듣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일이 되게 만들지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 거는 뭐냐면 딱 이거 밀어붙여서 뭘 얻어낼 거야라는 지 이권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항상 되기 때문에 그 이권 거래의 네트워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저기서 참여연대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그냥 미리 딱 그렇게 결론을 내서 하지 말고 외곽 사회단체는 어떤 인간들인지 파악을 해야죠. 외곽 사회단체는 어떤 인간들인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사회에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건 이거는 보건복지부대에서 보건 쪽이 아니라 보건 쪽이었으면 의사 네트워크에서 이 정보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복지 쪽이나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정무 라인 쪽에서 결정된 거지 보건행정 전문가가 입법을 한 거라고
보건행정 전문가가 입법을 하고 의사들 사회를 다 알고 문제 해결 방법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입법을 했다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거든. 응? 자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추정을 하건데 이런 거 할 때요. 민주당이 할 때 10명도 안 모여요. 한 5에서 10명. 5에서 10명 정도의 미실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미실 테이블이. 밀실 테이블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윤곽이 보일 겁니다. 그 윤곽이 보일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이 대단히 사적 동기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일 겁니다. 대단히 사적 동기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일 거긴데 그걸 털면 돼요. 그걸 털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대집 회장 개인이 털리는 거에 막 호응하고 계시는데 그건 그냥 조용히 회장 선거 땡겨서 최대집 회장한테도 출구를 열어줘야 최대집 회장은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집 회장한테 출구를 만들어주고 명예로운 퇴진만 보장되면 최대집 회장도 여기 뭐 그냥 쓱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개인적 인신공격이 막 난리가 되면 그러면 최대집 회장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출구 없는 싸움은 자중질환은 100%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정보 조직 활동이나 기타 다 멈추게 되지.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최대집 회장 이렇게 한 명이 나오는데 그럼 역으로 물어봅시다. 공공의대 추진하는 한 명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5에서 10명은 민주당이라든지 정부에 숨어서 자기들의 사적 욕구를 표방하는 데도 있어 숨어서 표방하면서 공적으로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숨어 있다니까? 최대집 털듯이 그 숨어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야, 너 옛날에 뭐 했지? 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털어야 돼요. 그게 정치 추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 조직에 숨어버리면 그 개인은 편하다니까? 민주당 욕먹는 거에 그 개인이 가만히 민주당 욕먹는 건 내가 욕먹는 거 이럴까요?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응? 그러니까 그 개인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맹폭을 하세요. 사람을 맹폭하면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쫄보들이에요. 민주당 얘네들은 지 개인이 노출되면 입법 추진이고 나발이고 일단 숨습니다. 일단 숨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용익 사단이라고. 기본적으로는 김용익 사단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리고 이 핵심 추동 세력을 주춤하게 하면 그 주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얘기할까요? 박세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용익 지금 국민연금 쪽에 계시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데 꼭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슈로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공격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게 되는 겁니다. 응? 응?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김용익 사단과 김용익 사단의 네트워크 이걸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핵심 세력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진짜 정치 싸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이게 논란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최대집 회장이 어떤 비행을 했건 뭘 했건 그게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최대집을 공격하는 게 이 전선에서 저쪽은 정치 싸움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저쪽에서 던진 떡밥인 입법이나 기타 등등을 가지고 이게 맞네 졌네 그것만 논하고 있으면 이 전투는 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되잖아요. 휴전이 된 상황에서는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대의 부대를 해체시켜놔야 되고요.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냐면 정부 측에서도 최대집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저렇게 의사들이 최대집 전공이 뭐 기타 등등해서 다 시위를 하고 있고 애들이 시험을 거부하면 이거는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정부가 일단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 시험은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쪽에서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게 내년에 인턴 확보를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시험을 보게 만드는 거지. 시험을 보고 만든 다음에 저쪽에서는 치고 들어갈 생각을 할 거고 치고 들어갔을 때 저항할 부대들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지금 치고 있는 거라고. 자중질환을 통해서. 그렇다면 휴전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면 자중질환 속에서도 적이 저쪽이라고 한다면 저쪽을 누구를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떤 게 약한 골이고 저쪽의 움직임이 지금 상태에서 자중질환이 나면 저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동태 파악이나 하겠냐고.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파악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뒤통수 날라오는 거에서 민주당이 뒤통수 때릴 거란 말이야 라고 하면 뒤통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에다가 보고 서로 자중질환 난 상태에서 뒤통수 때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뒤통수 맞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연님 감사해요. 이게 제가 되게 이게 정치가요. 이게 기본적인 정치 조직이나 정치 조직하고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고. 의사 집단이 너무 약점이 너무 많아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국진님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 정보를 있잖아요. 정보는 약점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토스해야죠. 의사 집단 중에서 제일 약점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젊은 친구들이죠. 아직까지 사회에 나와서 때가 안 묻은 젊은 친구들, 지금 투쟁하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내가 준 정보인지 뭔지는 아유 그래놓고서 아유 나 아니야 난 내가 쟤네들한테 정보 준 거 없어. 어떻게 나라고 확정짓니? NCND라는 정보를 토스해주고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씨 정치 진짜 더러운 거구나. 내 정치 정말 더러운 겁니다. 정치는요, 정치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생존, 이게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인간성 바닥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인간성 바닥의 압권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정치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정치판이라고. 이건 존재를 건 투쟁이기 때문에 이건 살벌합니다, 여러분.